네, 안녕하세요. 오늘 싱킹메이커 파이 국어 교재 교육을 맡게 된 김보현 CP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의 목차로는요, 헬로 싱킹메이커를 먼저 설명드리고, 싱킹메이커 파이 베이직, 싱킹메이커 파이 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로 싱킹 메이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 3세고요. 9호 교재입니다. 이번 헬로 싱킹 메이커의 활동 주제로는 디지털 도구는 내 친구라는 주제예요. 교재 가장 첫 페이지에는 우리 항상 동화가 나와 있었지요. 아이들과 함께 동화를 들어보면서 이달의 싱킹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번 달 동화의 주제는 디지털 도구는 내 친구예요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동화를 들어보고 난 뒤에요. 디지털 도구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하고 즐거움을 주는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미복과 패드가 드디어 새로운 마을로 여행을 떠나왔어요. 이번 마을은요, 맛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한국과 패드가 맛있는 마을에 놀러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맛있는 마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우리 쿠키 아저씨를 만났어요. 쿠키 아저씨가 맛있는 쿠키 드세요 패턴을 따라 먹으면 쿠키가 공짜예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카미봇이랑 패드가 쿠키를 한번 패턴을 찾아서 따라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쿠키를 패턴을 찾아보니까 네모, 그리고 꽃 모양 쿠키를 찾아서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색연필을 가지고 네모, 꽃 모양 쿠키를 찾아서 선을 그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사 자료로 예시 자료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한 줄로 같은 방향으로 패턴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응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네모, 꽃을 찾아보는 방법으로도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어요. 네, 이번 수업 포인트로는 같은 것이 반복되는 패턴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카미부카 패드가 어디로 놀러 왔냐면 식빵 아저씨가 있는 빵가게에 놀러 왔어요. 식빵 아저씨가 오늘은 식빵이 아주 맛있게 되었어요. 한번 먹어보겠어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맛있는 빵을 먹고 숨겨진 비밀을 풀면 선물을 준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식빵을 찾아서 색칠해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식빵을 찾아서 다 색칠을 해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교사 자료로 정답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식빵을 찾아 색칠해 볼 수 있습니다. 빵을 찾아서 다 색칠해 보고 나니까 어떤 비밀이 나온 것 같나요? 하트 모양이 나타났지요. 이렇게 예쁜 하트 모양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작은 조각들을 색칠하다 보면은 우리 화소라는 개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비밀을 풀고 나니까 식빵 아저씨가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을 줬나 봤더니 맛있는 핫도그 교환권을 주었네요. 우리 핫도그 교환권을 가지고 한번 핫도그를 사러 가보도록 할 거예요. 핫도그 가게에 도착을 했어요. 핫도그 가게에서 보니까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어요. 이 줄이 왜 이렇게 길게 서 있나 하고 한번 들어봤더니요. 이 집 핫도그는 정말 맛이 최고인데 너무 늦게 만들어져서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핫도그를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패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위복과
아이들과 함께 핫도그를 빨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카미봇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난 뒤에 스티커를 보면서 이렇게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 핫도그 마을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핫도그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한번 스티커로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 있는 이 기계로는, 이 디지털 도구로는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며 그림을 보니까 핫도그에 소스를 짜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핫도그에 소스를 빨리빨리 짜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다른 마찬가지로 다른 스티커들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알맞은 장소에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거에 대한 정답 역시 우리 교사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교사 자료를 보면서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는요, 디지털 도구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핫도그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아직도 길게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핫도그를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여기 줄을 서 있는 친구들이 어떤 핫도그를 사려는지 알면은 긴 줄을 조금 더 빨리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메뉴판을 보면서 어떤 핫도그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난 뒤에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떤 핫도그를 원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이 원하는 핫도그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메뉴를 붙여놓으면 조금 더 빨리 핫도그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 있는 이 스티커를 활용해서 한번 분류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특제 소스를 넣은 지글지글 핫도그를 먹고 싶어하는 친구는 누가 있었는지 한번 여기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초록 색깔 옷을 멜빵 옷을 입고 있는 친구와 노란 색깔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특제 소스를 넣은 지글지글 핫도그를 먹고 싶어 했지요. 알맞은 친구를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우리 고소한 치즈 핫도그를 먹고 싶어 하던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고소한 치즈 핫도그를 먹고 싶어 하던 친구는 초록 색깔 옷을 입은 여자친구와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은 남자친구였지요.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스티커를 나눠서 붙여보면서요. 아이들은 끼리끼리 모으는 분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접근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혹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정답 예시 자료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는 아이들과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다시 나눠보는 분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카미복과 함께 맛있는 핫도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핫도그 가게에 지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핫도그를 만드는 도움을 주는 디지털 도구들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도구를 찾아서 다시 붙여주도록 할게요. 스티커에서 디지털 도구를 보고 이 디지털 도구는 어디에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여기는 지금 맛있는 재료들을 핫도그 위에 올려주는 디지털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포장해서 나가는 디지털 도구들 보이네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알맞은 장소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답 교사 자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활동 진행해 보실 수 있어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핫도그 가게를 우리가 도와주면서 디지털 도구가 주는 편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카미봇 활동 시간이에요. 핫도그 요리사가 된 카미봇 활동이에요.
자세한 활동 방법은 뒤에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이 활동에서 우리의 수업 포인트로는 순서에 맞게 카미봇을 움직여서 맛있는 핫도그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맵보드의 활동이에요. 맵보드를 연결해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수업 포인트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맵보드 활동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맵보드의 모습이고 두 번째 맵보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번 맵보드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게 될 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맵보드 활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맛있는 핫도그를 카미봇과 함께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별지와 그리고 우리 맵보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맵보드 위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할게요. 맵보드 위에 지금 어떤 디지털 도구 기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맛있는 빵을 골라주는 기계와 그리고 재료들을 올려주는 로봇 기계, 그리고 소스를 뿌려주는 소스 기계가 있지요. 그리고 별지를 보면서 어떤 빵들이 있고 어떤 속재료와 어떤 소스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본 뒤에 각각의 로봇이 있는 곳에 알맞은 재료를 올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핫도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야겠지요. 핫도그를 만드는 순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공해드리는 교사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요. 아이들과 함께 제일 먼저 맛있는 빵을 고르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핫도그에 넣고 싶은 속재료도 고르고 그 다음에 맛있는 소스를 뿌려서 핫도그를 완성해 준다는 점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신 뒤에 아이들이 카미봇을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이 핫도그 공장 레일을 돌아다니면서 순서에 알맞게 핫도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해 줄 거예요. 아이들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고 체험감 높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핫도그 트레이도 함께 도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도안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역할놀이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활동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요, 저희 싱킹메이커 카페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활동 영상 경로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두 번째 우리 맵보드 활동입니다. 두 번째 맵보드에서는 우리 앞에서 보던 맵보드랑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 하고 봤더니 반쪽밖에 없는 모습이지요. 우리 이번 맵보드는요, 우리 가운데를 자를 수 있도록 절지 형식으로 제작된 맵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맵보드를 반으로 손으로 슉 가르면 쉽게 뜯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맵보드를 반으로 나눠서 친구들과 함께 연결해서 활동을 진행하는 맵보드 활동입니다. 카미봇 위에 이렇게 맵보드를 이렇게 연결한 뒤에 카미봇 올려놓고 시작 지점부터 순서에 맞게 재료와 빵과 재료와 소스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정해서 카미봇이 움직일 때 자신이 해당하는 역할 재료를 카미봇 머리 위에 올려줄 거예요. 이 그림은 활동의 예시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카미봇이 아이들이 만든 연결기를 따라서 지나가고 있을 때 각각의 역할을 맡은 친구들은 카미봇이 내 앞에 오면 내가 올리고 싶은 재료를 카미봇 서브모터 머리 위에 올려서 카미봇이 맛있는 핫도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활동은요, 저희 싱킹메이커 카페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활동 수업 포인트로는 아이들이 먼저 순서대로 역할을 정해서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카미 리모컨과 카미 컨트롤 두 가지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카미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카미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카미 컨트롤 어플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클릭해 주시면 이런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게 되는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우리 모든 카미 리모컨과 카미 컨트롤, 카미 카드들이 다 그랬듯이 블루투스랑 우리 카미복을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카미복과 패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에는 우리 카미 리모컨에서 색깔 정보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카미봇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향 조절 버튼이에요. 아이들이 이 버튼을 꾹 눌러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앞뒤, 옆, 자유자재로 카미봇을 움직여 볼 수 있어요. 다음 주황색 네모에 있는 이거는요. 우리 속도 조절 버튼이에요. 속도가 숫자가 작을수록 느리게 움직이고요. 숫자가 클수록 카미봇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속도가 0에 있으면 카미봇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 버튼이 있어요. 라인 모드와 컨트롤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친구들이 웹보드를 연결해서 카미복 핫도그 만들기 놀이를 하는 모습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카미 컨트롤 앱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모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라인 모드와 컨트롤 모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라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카미봇이 선을 따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라인보드를 여기 선에 맞춰서 카미봇을 올려놓고 라인보드를 누르면 검정 선을 따라서 카미봇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카미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앞에 카미봇이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해당하는 역할에 별지를 올려서 핫도그를 완성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조작을 해서 컨트롤 모드로 카미봇을 움직여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한 명의 아이를 선정해서 그 아이가 직접 로봇을 조정해서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조작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컨트롤 모드를 사용해서 아까 방향 조절 버튼으로 카미봇을 부불부불 움직이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맞게 카미봇 위에 알맞은 재료들을 올려서 핫도그를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는요, 저희 행복한 부모 교실,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집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이제 드디어 정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사용 규칙을 직접 실천해 보고 아이들이 실천할 때마다 칭찬해 주시면서 올바른 디지털 도구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이제 만 4세 친구들, 6살 친구들이 하게 되는 싱킹 메이커 파이, 베이직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킹메이커 파이 9 교재는요, 생활 주제는 환경과 생활, 싱킹 주제는 추상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앞 페이지에는 우리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번에 싱킹 주제에 대해서 생활 주제와 싱킹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화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동화는 우리 하이아미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선생님이 직접 스토리텔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교사 자료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동화의 내용에서는요. 유진이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가 물을 틀어놓고 목욕을 해서 바닥까지 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을 절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유진이와 엄마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본 뒤에 물 절약을 위한 약속을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이 동화 내용을 들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물을 절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진이와 엄마가 물 절약 약속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스티커를 사용하는 활동이고요. 먼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약속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간단하게, 핵심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뒤에 물절약 약속 스티커를 완성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간단하게 나타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추상화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 또 다른 약속 활동이에요. 앞에서 우리 유진이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약속에 대해서 한번 정해 보았지요. 이번에는 또 다른 환경을 위한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볼 거예요. 여기에는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쓰레기 중에서 우리가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쓰레기들을 모아서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도 줄이고 지구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나누어 보고, 여기에 있는 쓰레기 모양들을 보고 어떤 쓰레기끼리 모아서 분류해 놨는지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정답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교사 자료 활용해서 아이들과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여보고 난 뒤에는요, 또 아이들과 함께 분리수거 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교사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교사 자료를 출력하셔서 프린트하고 코팅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용도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쓰레기를 분류해서 분리수거 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을 할 때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약속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4가지 약속 그림을 보고 스티커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뒤에 별지를 뜯어서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완성하고 약속 책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2-1의 수업 포인트로는요,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서 추상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아이들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3주차 카미보 활동 시간이에요. 이 활동에서는 저희 소리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소리카드, 박수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사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활용해서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세한 수업 방법은 뒤에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수업 포인트로는 소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카미카드 앱으로 여러 카미봇의 이동 방향을 조절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맵보드 활동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생긴 별지를 활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맵보드 위에 놀이터에서 우리가 쓰레기와 그리고 분리수거함들을 올려놔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카미봇이 쓰레기를 찾아서 알맞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한번 버려보도록 할 건데요. 카미봇이 카미카드를 이용해서 출발해서 종이 쓰레기를 찾아가서 종이 쓰레기를 카미봇 머리 위에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이 쓰레기가 어디에 버려져야 하는지 알맞은 분리수거통을 또 찾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요,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해볼 수 있고요. 이 활동 방법에 대한 영상은요, 카페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맵보드 영상은 28일 금요일에 저희 카페에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28일 금요일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카미보 활동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어떤 쓰레기를 알맞게 버려봤는지 한번 사후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사용했던 별지들을 버리지 않고요. 가지고 와서 교재 활동에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쓰레기를 어디에 분리수거 해봤는지 분리수거함에 알맞은 쓰레기 별지를 찾아서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 겁니다.
이때 아이들과 쓰레기의 각각 재질에 따라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베이직 대형 맥보드 활동이에요. 이 활동에서 교사 자료는 과일 교사 자료와 우리 도깨비 사다리 교사 자료를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아이들이 맥보드 위에 도깨비 친구 하나를 정해서 올려놓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 도깨비 친구를 피해서 사다리도 타고 올라가 보고 바닥도 다니면서 도깨비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과일 별지를요. 맥보드 위에 올려놓고 카미봇이 도깨비 카미봇을 피해서 과일 별지를 먹을 거예요. 과일 별지를 많이 많이 모아서 내 서브모터 위에 많이 많이 올려놓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활동 영상 경로는 다음과 같이 올라가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28일 금요일에 카페에 업로드 될 거니까요. 28일 금요일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 첫 번째로는 도깨비를 피해서 맥보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먼저 탐색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도깨비를 피해서 맛있는 과일을 서브모터 위에 많이 많이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확장 활동이에요. 확장 활동에서는 과일 별지 대신 쓰레기 별지가 활용이 되고요. 도깨비와 그리고 사다리 별지가 사용이 됩니다. 먼저 사다리 별지를 이렇게 빈 공간에 올려두고 더 많은 사다리들을 만들어 주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도깨비 친구를 정하고요. 도깨비를 피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며 맥보드 탐색 활동을 진행하도록 해요. 그런 다음에 쓰레기 별지들을 맥보드 위에 올려놓고 카미보 친구들이 도깨비를 피해서 쓰레기를 줍고 주운 쓰레기를 군데군데 곳곳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려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활동 영상 경로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고요. 맥보드 영상은 28일에 업로드 되도록 할 거예요. 이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는 사다리를 설치하고 도깨비 카미봇을 피해서 도망가 본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통으로 가져다가 옮겨준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4주차 블록 활동 시간이에요. 먼저 아이들과 여기에 있는 자판기는 약속 자판기예요. 이 약속 자판기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기호화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공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 지하철에서 지켜야 할 약속, 도로에서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교사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사 자료 보시면서 아이들과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는 장소마다 지켜야 될 약속들을 알고 알맞은 추상화를 짝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4-2주차 어디에서 보았지 블럭 시간인데요. 우리 앞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았지요.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장소를 하나 정해서 그 장소에서 지켜야 될 약속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 교사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 예시로 나와 있는 블럭 띄우기 자료와 확대 자료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블록 활동 영상을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싱킹메이커 어플에서 베이직 단계를 찾아서 들어가 주시고 지금은 9호니까 9호 이미지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화면에 카메라에 내가 만든 블록을 시작과 끝이 모두 보이게 찍어 주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장소와 기호를 연결지어서 지켜야 될 약속을 프로그래밍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이 안내되어 있어요. 거미줄에 걸린 쓰레기 활동이고요. 이 활동에서는 추상화와 픽토그램의 개념이 뭔지 먼저 알아보고 난 뒤에 분리수거를 활용한 픽토그램 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 자료가 안내되어 있어요. 우리 집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실천할 때마다 칭찬해주고요. 올바른 디지털 도구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교재 마지막에는 우리 아까 블록 활동 해봤던 거를 가정에서도 한번 함께 해볼 수 있도록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 연계 활동으로 블록 활동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가정 연계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만 5세 메가 활동 알아보도록 할게요. 싱킹 메이커 파이 9호 메가 활동이고요. 생활 주제는 환경과 생활, 싱킹 주제는 추상화입니다. 교재 가장 앞페이지에는 동화로 안내되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이아미 영상 또는 선생님이 직접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달의 싱킹 주제와 생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번 동화의 내용은요, 우리 나리와 오빈이 엄마가 같이 바깥으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깜빡하고 날씨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날씨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나리와 오빈이 카미도 알기 쉽게 날씨가 표시되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활동이었어요. 동화를 들으면서 아이들과 다양한 날씨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 1-2 날씨를 알려줘요 활동이에요. 날씨를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날씨 그림들이 있지요. 교사 자료에도 똑같이 날씨 그림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그림인 것 같은지, 어떤 날씨인 것 같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에 중요한 정보, 비가 내리고 있다, 바람이 부네, 햇빛이 내려오네, 눈이 오네, 번개가 치네 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선택해서 글을 작성해 보고요. 그런 다음 이 정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교사 자료로 설명과 함께 스티커 제공되고요. 스티커를 뜯어서 아이들과 이렇게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활동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 자료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예시 자료 보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 활동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 활동 자료를 뽑으셔서 아이들과 함께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적어본 뒤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서 아이들과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는 날씨 기호를 보면서 추상화의 편리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2-1주차 내 마음의 표정이에요. 우리 날씨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의 표정도 한번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나리와 오민이가 지금 키와 몸무게를 재고 있어요. 키랑 몸무게는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점이죠. 그런데 나리와 오빈이의 생각을 우리가 나리와 오빈이가 얘기하기 전에 직접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잴 수 없는 이 나리와 오비니의 생각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기분이나 마음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운 추상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의 기분과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교사 자료로요. 이렇게 표정 그림과 그리고 글씨가 있어요. 알맞은 색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 뒤에 각각의 표정에 알맞은 상황 그림들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과 이 표정 상황을 함께 보면서 아이들과 화날 때는 어떤 상황들이 화나는 상황인지, 기쁠 때는 어떤 상황들이 기쁜 상황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활동을 진행하면 훨씬 더 아이들과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자료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예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 별지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별지에 내 마음의 표정을 나타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름을 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인지 그림을 그려보고 이 그림을 간단하게 표정으로 나타내보는 작업으로 추상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예시 자료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시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는 상황에 알맞은 감정을 떠올리고 알맞은 표정과 연결 지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내 감정을 추상화로 나타내고 표현해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3주차 카미보 활동 시간이에요. 쓱쓱싹싹 카미보 활동이고요. 함수 카드를 한번 사용해서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함수 카드에 대해서 안내하는 교사 자료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교사 자료를 보면서 아이들과 함수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활동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이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는요, 아이들이 함수 카드의 역할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함수 카드에 명령을 담아서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볼 건데요. 이때 우리 이렇게 생긴 미세먼지 별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수업 포인트로는 아이들이 함수 카드를 사용하고 여기 별지를 사용해서 공기청정기로 변신한 카미봇이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 맵보드를 보면서 활동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별지에 있는 미세먼지 별지들을 뜯어서 맵보드 위에 올려놓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카미봇이 우리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비누와 같이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공기청정기로 변신한 우리 카미봇이요. 우리 미세먼지를 찾아서 카미카드로 움직여서 찾아가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서 우리 함수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었지요. 이 함수 카드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우리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해 보도록 하고요. 이 청소한 미세먼지가 깨끗해지면 여기 있는 뒤집어서 맑은 공기가 있는 별지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세한 활동 방법은요, 우리 카페에 맵보드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맵보드 영상은 28일에 금요일에 카페에 업로드 되도록 할 거니까요. 28일에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가 대형 맵보드 활동이에요. 팩맨 놀이 활동이고요. 교사 자료로는 우리 팩맨을 만들 수 있는 도안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과일 별지도 함께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팩맨 도안을 먼저 오려서 카미봇 머리 위에 씌워 주실 수 있어요. 카미봇이 입체적으로 팩맨으로 변신할 수 있는 도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동 방법으로는요. 먼저 우리 과일 별지들을 길 위에 올려놓고요. 미로 위에 올려놓고요. 카미봇이 팩맨으로 변신을 한 다음에 변신한 카미봇 팩맨들이 맛있는 과일을 먹으러 가도록 할 거예요. 대형 맵보드 활동 영상 경로도 카페에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맵보드 영상은 28일에 함께 업로드 되도록 할 거예요. 이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는요. 팩맨으로 변신한 카미봇이 미로를 따라가면서 맛있는 과일을 많이 많이 모아서 먹는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확장 활동이고요. 마찬가지로 팩맨 도안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 팩맨 도안으로 팩맨 만들어서 노란 캐릭터 머리 위에 씌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친구가 꼬마 아기 유령으로 변신할 거예요. 이제 꼬마 아기 유령을 피해서 다른 팩맨 친구들은 미로를 탈출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활동 영상, 대형 맵보드 영상, 싱킹메이커 파일 게시판에 업로드 될 거고요. 맵보드 영상 28일 금요일에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활동의 수업 포인트로는 아기 괴물을 피해서 미로를 탈출해 준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 4주차 블록 활동 시간이에요. 활동 제목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날씨에 따라서 우리 공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교사 자료를 보면서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좋을 때, 나쁠 때, 매우 나쁠 때는 어떤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난 뒤에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정답 교사 자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 수업 포인트로는 아이들이 미세먼지 양에 따른 다양한 기호 표현들을 알고요. 알맞게 연결해서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블록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미세먼지에 따라서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날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조립해서 완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매우 좋은 미세먼지를 나타내고 싶을 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예시로 이렇게 교사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초록색, 파란 색깔 얼굴과 아래에 웃는 입, 그리고 하트 모양 눈을 가지고 있는 매우 좋은 미세먼지 표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미세먼지 표정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싱킹메이커 어플에서 메가에 들어가 주시고 부호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내가 만든 블럭을 패드에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날씨에 따른 추상화 기호를 완성하는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실행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이번 싱킹 주제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게시해 드리고 있어요. 이 가정 연계 활동을 보시면서 추상화와 픽토그램 개념을 알고 픽토그램을 활용한 날씨 활동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 페이지도 안내되어 있어요. 또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 보았으니까요. 이 규칙을 실천할 때마다 칭찬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디지털 도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 4주차에 진행했던 블록 활동을 가정에서도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자세한 방법 살펴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 연계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싱킹 메이커 파일 9호에 대한 교재 교육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교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채팅방을 통해서 안내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없으셨다면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